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하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그 이혼소송 전 단계에서 많이 문제되는 그 별거와 관련한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별거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합의하에 별거할 때도 있고, 또 이제 약간 내쫓기는 짐을 챙겨서 나가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다시 원래 집으로 다른 배우자가 돌아갔을 때 문을 안 열어준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친권양육권 등의 소송에 있어서 현재 아이를 돌보고 있는 사람이 친권양육권자가 될 가능성이 조금 높기 때문인데요. 아이가 계속해서 급격한 환경 변화를 겪는 게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은 불안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계속해서 키우고 있었던 사람들이 키우게끔 하는 게 이제 합리적이다 그리고 타당하다라고 보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법원에서. 이제 이 부분 때문에 막 상대방을 내쫓은 다음에 이제 내가 먼저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고 케어하고 데리고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고, 또 이제 증거 수집 관련한 부분에서 제가 이런 케이스도 봤는데 예를 들면 노트북 같은 거를 이제 못 챙겨가게끔 한 다음에 나가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노트북을 비밀번호를 알고 있고 이러면 열어서 막 증거를 수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꼬투리를 잡고 이혼 사유를 딱 얘기한 다음에 막 정신이 없을 때 상대방을 그냥 내쫓아버리고 나가버리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요. 이때 이제 대법원 판례랑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일단 이런 생각이 들죠. 같이 살던 집에서 한쪽이 한쪽을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사실 생각해보면 일방적으로 나가게 할 수 있는 권리는 없죠. 자, 사안은 이런 사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대법원 판례 사안인데 남자인 A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가 B씨예요. 그 남자인 A씨와 아내였던 B씨가 불화가 생겼습니다. 불화가 생겨서 같이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짐만 싸갖고 남자 A씨가 나오게 됩니다. 아파트에서 짐만 일부 챙겨서 나오게 됐는데 이제 A씨 입장에서는 짐도 일부밖에 못 챙겼고 이제 다시 집에 들어가서 짐도 제대로 챙겨 오던지 아니면 내 집인데 내가 왜 나가야 되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그 집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아내는 당시에 이제 아내인 B씨가 없었고요. 아내인 B씨의 여동생이 있었어요. 이게 실제로 제가 이혼소송 하다 보면, 이 사례는 아니지만 이혼소송 하다 보면 자주 경험하는데 집에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자기 가족들을 번갈아 가면서 집에 있게 만듭니다. 이것도 그런 케이스였을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이 부분은 이제 건조한 사실관계만 가지고는 알 수 없지만 A씨가 가족들을 데리고 동반해서 갔는데 B씨의 동생이 있었고 이 B씨의 동생도 문을 안 열어줬겠죠. 그러니까 A씨와 A씨의 가족들이 집을 가서 문을 강제로 걸쇠 부분을 부시고 이제 엽니다. 예, 그래서 열어서 들어갔다는 걸로 이제 주거 침입으로 기소가 된 케이스였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이 케이스에서 무죄라고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주거 침입이 무죄라는 부분이지, 예를 들면 만약에 손괴죄나 이런 게 해당할 수 있었으면은 손괴죄는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변론으로 보시고 일단 주거 침입만 놓고 판단을 해볼게요.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봤냐면 상식적으로 공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공동생활을 하던 사람이 일방이 일방을 뭐 내쫓거나 나가게 했습니다. 근데 그 일방이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거를 막는 게 타당하냐. 좀 일반인의 상식으로 봐도, 변호사가 아니고 법관이 아니더라도 일반인의 관점으로 보면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렇게 판시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게 전원합의체 판례였어요. 근데 원래 대법원 판례에서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주거 침입죄가 해당을 하려면 평온하게 살고 있는 거죠. 평온하게 살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다라고 하면서 주거 침입죄를 인정하는 케이스가 많았었는데 이 판례에서는 어떻게 봤느냐. 제가 살짝 읽어드리면 제가 띄워드릴게요. 공동생활의 장소에서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은 공동거주자 상호 간의 관계로 인하여 일정 부분 제약될 수밖에 없다. 결국에 공동거주자 상호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자유로이 출입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라는 아주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례를 냈습니다. 근데 그동안 왜 전원합의체로 나왔겠습니까?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막 하급심에서 다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된 건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A씨는 다소간의 잠금장치 같은 걸 손괴를 했긴 했지만 주거 침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판시가 나옵니다. 결국에 일방적으로 내쫓겨가지고 원래 같이 살던 집에서 내쫓긴 사람은 그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손괴죄 등이 문제될 수는 있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사실 이혼소송에서 굉장히 중요한 판례였는데 보통 이렇게 한쪽이 한쪽을 참 신기하게도 내쫓습니다. 내쫓고 나가라고 하는데 또 그때 막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나가게 돼요. 그러면 나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러면 다시 들어가면 주거 침입이 되고 이러니까 형사처벌 받을까봐 계속 못 들어가게
들어갔던 거죠.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 그 문이 부서지면은 손괴죄나 이런 거를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내쫓긴 사람은 집에 짐도 없고 그리고 증거 수집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혼 소송에서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데 사전에 이혼을 컨설팅하고 이걸 조언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먼저 들어가서 내쫓아자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하기도 했었던 거예요. 근데 2년 전에 이 판례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정리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 판례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주거 침입에는 해당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물론 이제 강조드리지만 이제 손괴죄 같은 부분은 해당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집의 소유관계나 그 물품의 소유관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조건 유죄다, 무조건 무죄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제 주거 침입에는 해당하지 않으니까 이제 다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혹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이 기본적인 법리나 이런 거를 알고 있어야지 내가 나중에 이혼 소송에서 불리해지거나 부당한 상황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찍어보게 됐네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박종경 변호사였습니다.